네, 안녕하세요. 사경입니다. 2022년 대비 전공자 재생을 위한 맞춤 커리큘럼 및 학습 전략을 좀 준비해 봤어요. 제가 뭐 지난달에 한 달 전에 이 커리큘럼을 영상을 찍었었는데 찍고 나서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고민이 되냐면 과연 이게 최선이냐? 결론은 아닌 것 같다. 제가 한 달 전에 초지생, 비전공자, 그리고 또 전공자, 재지생, 또 7급 준비생은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되는지 제시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공단기랑 많은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시험 제도가 바뀌어서 여러 가지 시험 환경이 바뀌었다. 근데 지금 짜놓은 커리큘럼은 바뀐 제도에 내가 보기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공단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수험생들에 관한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도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 공단기랑 나랑 같이 고생스럽더라도 별도의 커리큘럼을 좀 구성을 해보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초지생이나 비전공자를 위한 커리큘럼하고 전공자 재생을 위한 커리큘럼은 달라야 된다. 지금은 문제가 있고 좀 더 나은 개선 방안이 있으니까 그걸 좀 힘들더라도 바꿔서 해보자 해서 커리큘럼을 제시하게 됐고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짜져 있는 커리큘럼은 선택 과목 시대에 정해졌던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계학 커리큘럼이 언제 지금 만들어졌냐면 지금 뭐 대부분의 강사들, 뭐 모든 강사일 겁니다. 모든 강사의 커리큘럼이 선택 과목 시대. 그러니까 2021년까지 그 전에 선택 과목을 채택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전에는 세무직 응시하는 응시생들이 회계 쪽에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회계를 뭐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경영 계열, 상경 계열에 다닌다거나 막 이런 친구들이 관세직이나 세무직이라는 자체가 그쪽에 어느 정도 관심이나 연관성이 있어야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기 전공이나 자기가 공부했던 거에 맞는 직렬을 선택해서 응시를 했거든요. 근데 선택 과목 제도가 생기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직렬을 선택할 때 그냥 눈치껏 직렬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회계 세법을 해야 되니까 세무 직렬은 제끼고 다른 직렬을 선택했는데 선택 과목 시대 고등학생들도 공무원이 되게끔 해주겠다 하면서 고교 교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내가 회계세법 몰라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회나 수학을 선택해도 세무직에 응시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세무직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또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그냥 사회 수학 공부하고 있다가 잠깐만 세무직이 경쟁률이 낮은데? 나 그냥 저기로 응시할까? 이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회계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사회나 수학을 선택할 거냐를 가지고 수험생들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봤던 사회나 수학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조금 쉬운 단기간에 조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행정학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강사들이 어떤 커리큘럼을 제시했냐면 사회 수학은 니들이 쉽다고 선택을 하는데 회계도 어렵지 않아. 회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그래도 너 가능하게 해줄게. 아무것도 몰라도 오면 뭐 차변이 뭔지 대변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회계를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도 사회나 수학처럼 똑같이 회계를 공부해가지고 고득점 할 수 있게 해줄게 해가지고 어떤 커리큘럼이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생초보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한 달만 들으면 기초는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본 개념 2달 동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개념 고득점을 위해서 심화 개념 2달 설명하고 근데 또 회계는 특히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죠. 이게 지금 재무회계가 여기까지 왔는데 원가회계도 공부해야 된단 말이죠. 정부회계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 기본 개념이나 이론에 대해서만 하나, 셋, 다섯, 여섯, 7달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천천히 차근차근 아무것도 몰라도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또 기출 2달 하고 문풀 2달 하는 거죠. 1년 걸려, 1년. 수험생활 끝나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초시생들이 합격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강의 듣다가 이때 시험장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걸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회계는 어렵다 자꾸 회계 어렵다 그러니까 아니야 어렵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런 커리큘럼이 만들어졌고 저기서 전공자나 재시생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전공자야 재시생이야? 그러면 뭐 네가 선택해. 여기서 뭐 골라가지고 들어라. 이렇게 듣던가 아니면 뭐 여기서 그래 여기 그러면 뭐 압축 이론 하나 만들어 줄게. 압축 이론 듣고
기출 문풀로 가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지생을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전공자나 재시생은 저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가게끔 했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아니 여기서 기본 개념에서 뭐 하냐면 생초보나 기본 개념 가보면 뭐 그런 거 하거든요. 감가상각비라는 게 뭔지, 매출 채권이 뭔지, 매입 채무가 뭔지 이런 용어 설명들, 그리고 차변이 뭔지, 대변이 뭔지 이런 복식부기 요소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전공자인데, 나는 재시생인데 그걸 왜 듣고 있어야 될까? 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커리큘럼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공자 재시생들한테 여기서 골라서 들으라고 하는 건 조금 아니다. 근데 별도로 전공자 재시생을 위한 커리큘럼 만들려면 학원이나 강사나 죽어나는 거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했지. 그다음에 뭐 이번에 세무직 직렬 종합반 해야 되지. 그다음 전공자 커리큘럼 또 따로 해야 되지. 죽어납니다. 죽어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공단이랑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닌 것 같다 이거 조금.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전공자나 재시생의 중요도가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전공자나 재시생 다시 예전처럼 비중이 좀 높아질 거다. 그렇다면 전공자 재시생한테 맞는 커리큘럼을 별도로 만들자. 별도로. 나도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리고 학원에서도 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한번 이해할 거면 해보자 해가지고 바꾸기로 했어요. 한 달 동안 머리 맞대가지고 바꾸기로 했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이왕에 바꾸는 거, 그러니까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공법 요소들이라고 정리해서 온 게 뭐냐면요, 실제로 여러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공부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부법에 관한 영상들 제가 또 따로 찍어서 올리겠지만 지금 필요한 것들이,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메타인지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메타인지는 쉽게 말해서 내가 이걸 아냐 모르냐, 내가 감가상각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차변 대변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유형자산 손상초손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아는 건 굳이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아는 걸 왜 다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지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 감가상각비가 뭔지 아는데,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가 뭔지 아는데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왜 또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을 해서 모르는 것들을 공부를 해서 내 실력을 채워나가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메타인지인데, 지금 초시생을 위한 커리큘럼에는 초시생은 메타인지가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아까 보면 회계 들어본 적도 없어, 걱정 마 하고 끌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내가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구분할 필요가 없이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강사는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공자나 재시생은 나 그거 아는데 이 부분 나 스킵해도 되는데 시간 낭비인데,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를 키워줘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자기 관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영상 펼쳐놓고 나 강의 듣고 공부한다라고 이게 강사가 떠드는 얘기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게 공부 절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그 공부에 끼어들어야 된다고요. 자기가 뭔가 끼어들어서 자기가 움직이면서 자기 뇌를 써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남이 하는 강의 이걸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천재가 아니잖아요. 본다고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막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지하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유튜브에도 올라온 영상인데, 그래서 누구 딱 보더니 나 쟤 알아. 중학교 때 만난 적 있어. 아니면 뭐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해요. 지하철 같은 데 탔다가 제가 이제 여의도 쪽에서 조금 얼굴이 팔리다 보니까 지하철 탔다가 누가 저보고 이래요. 안다는 거지. 근데 나는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따가 이제 그 사람도 어디서 봤나 했더니 내가 유튜브 영상에서 봤구나, 아니면 방송에 나온 거 봤구나, 이랬다,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그게 인지를 아는 거지 아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보고서 떠올랐어, 뭔가 기억이 떠오르니까 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책을 펼친다고요. 책을 펼쳐가지고 내가 공부했던 책을 펼쳐놓고 읽잖아요. 아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책을 보니까 떠올랐거든.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펼쳐놓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이게 뽀록이 나냐면 시험장 들어가면 문제로 나오는데 모르겠어. 자기가 알지 못하고 인지만 하고 있던 건데 알고 있다고 착각했다가 시험장 갔더니 하나도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해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자기관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기관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인출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거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뱉어봐야 된다고요. 강사들 공부 잘해요.
강사들 공부 잘해요. 원래부터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강의를 하다 보면 잘해져요. 내가 이거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지금 여러분 앞에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완전히 소화를 해야 되고 그걸 소화해서 뱉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걸 잘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전에 그 전효진 선생님이 영상에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원래 자기가 뭐 대학교를 뭐 서울대가 아니라 그것보다 좀 낮은 대학교를 진학을 했었는데 그 대학교 1학년 때 돈이 좀 필요하고 집안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으셔가지고 과외를 했대 애들 과외를 했는데 과외를 하다 보니까 잠깐만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남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것들을 더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게 돼가지고 야, 나 수능 보면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그냥 다시 봤다가 서울대 간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 공부 잘하는 애들 뭐가 있냐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공부를 잘하니까. 그러잖아요. 야, 이거 좀 나 좀 설명해줘. 그러면 걔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얘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공부 잘하는 애한테 공부하는데 바쁘는데 이거 물어봐서 미안해 하잖아요. 시간 뺏는 것 같은데 근데 걔네들 그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설명하면서 내가 점점 더 명확하게 이걸 이해하게 된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 뭐 하냐면 집에 가서 엄마 붙잡고 막 이상한 설명해줘요. 감가상각비가 뭔지 막 얘기해주고 좀 또라이 같은 짓 하거든요. 그래서 인출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수험 공부, 이건 수험 공부에 한정해서 말하는 건데 수험 공부에서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수험 공부는 복습이고 반복이에요. 막 내가 뭐 인생에 관한 공부를 한다, 아니면 뭐 창의적인 것들을 새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반복이나 복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한 공부는 반복이나 복습이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시험은 수험 공부는 목표점이 정해져 있고 거기까지 얼마나 빨리 도달하냐거든요. 그때는 반복과 복습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뇌라는 게 이렇게 망각곡선이 생기니까 망각하기 전에 다시 떠올리게끔 이래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기존의 커리큘럼들은 이걸 높이는데 좀 제가 보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할 거냐면요. 메타인지를 높이려면 제일 좋은 게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를 풀어보면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명확하게 알게 된다고 그때서야. 그래서 문제풀이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재시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에서는 실제로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챕터에 들어갈 때마다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게 할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나 안다고 생각하는데 풀어보자. 풀어봐. 그래서 진짜 풀리네 안 해. 아니면 잠깐만 안다고 생각했는데 뭐지? 왜 틀렸지? 이걸 메타인지부터 키우는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관여나 인출을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번에 교재를 완전히 새로 쓰기로 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거의 막 날을 새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8월까지 목표는 8월 초에 교재가 나오게끔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긴 합니다. 기존에 없던 교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교재라서 뭐가 문제냐면 저는 원고를 넘길 수 있는데 출판사가 그걸 책으로 편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기존의 책하고 편집이 다르거든요. 그냥 텍스트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교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교재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듣게 되면 자기 관여를 할 수밖에 없게끔 인출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교재예요. 여태까지 없었던 방식의 교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판사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원고를 준 다음에 그게 실제로 인쇄물로 책으로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필요하니까 하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 진행은 아마 출판사에서 책이 완성된 게 안 나오면 여러분한테 그 프린트로 인쇄물로 할 겁니다. 인쇄물로 할 거고 출판사 입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어려웠던 게 학원하고도 제가 합의 맞아야 되고 합의를 해야 되고 출판사랑도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제가 뭐 출판사나 이쪽에는 좀 올해는 무료 배포를 할 수 있으면 하자라고 좀 요청을 해놨어요.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윤이 있어야 되는데 이윤 없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어쨌거나 지금 부탁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특화된 교재를 가지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반복은 바뀐 커리큘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냥 커리큘럼 따라오면 반복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 메타인지가 커질 수밖에 없게끔. 그 교재를 보면 자기관여나 연출을 할 수밖에 없게끔. 제 커리를 따라오면 반복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려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 커리큘럼 제시했던 거거든요. 지난번 영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초시생을 위한 커리큘럼이죠. 정규과정으로 생초보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특강 빼놨다고는 하지만 이게 여기 와가지고 생초보 듣고 제무 실제로 저는 뭐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둘을 나눠서 하는 건 오버다. 회계학만
공부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다. 우리가 시험 과목이 한 과목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5과목이잖아요. 회계학에서 기본이론, 심화이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리큘럼을 12달을 빼버리면 다른 과목 언제 공부해요? 그래서 회계학은 고득점하고 시험은 떨어지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기본이론, 심화이론 나눈 게 아니라 기본이론 놓고 7급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7급 플러스로 심화 이론이랑 심화 기출이랑 심화 문제풀이의 동영까지 합쳐가지고 내년에 그럼 따로 할 테니까, 그래서 7급 대비하는 분이 아니면 9급은 여기서 기본 이론 가지고 심화에 해당한 내용까지 9급 시험을 다 커버해요. 커버하는 것들을 깔고, 그리고 이제 원가, 기출, 진도별 문제풀이, 동영,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라.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재수생이다, 전공자다, 전학생이다, 그러면 핵심 이론을 제가 그때 따로 빼주겠다. 핵심 이론을 뭐 이미 했던 거 여기서 재무에서 뭐 기본적인 용어 설명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다시 드릴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핵심 이론으로 시험에 딱 나올 내용들, 어차피 뭐 감가상각비가 뭔지에 대해서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으니까, 물론 감가상각비에 대한 문제를 풀려면 감가상각비가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감가상각비가 뭔지, 매출채권이 뭔지, 뭐 매입채무가 뭔지,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이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시험장에서 물어보진 않거든요. 시험장에서 물어본 내용만 가지고 핵심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 당신이 원가가 약하다 그러면 원가를 듣고, 아니 원가 충분하면 원가 제끼고 기출 듣고 문풀 동영으로 가라 라고, 사실 비전공자를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전공자는 여기서 선택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짰어요. 그래서 어떻게 짰냐면요, 이번에 이제 8월부터 시작합니다. 8월부터 시작하는데 8월 9월 2달 동안 뭐 할 거냐면요, 이제 정식 명칭은 이건 아닌데 이게 뭐 티저 영상이 있고 이래가지고 미리 공개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2분의 1 올인원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2분의 1 올인원이라는 개념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냐면 저 2달 동안 회계가 재무회계가 있고 원가회계가 있고 정부회계가 있잖아요. 정부회계가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다 끝낼 거예요. 이걸 뭐 2달, 한 달 하는 게 아니라 재무회계, 원가회계, 정부회계를 기존, 그러니까 교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존 교재 그 세 권 합쳐놓으면 사실 뭐 1000페이지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걸 줄일 겁니다. 압축할 겁니다. 2분의 1 이하로 압축할 거예요. 거기 교재에 있는 기본적인 아까 그 용어를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들 같은 거 다 뺄 거고요. 시험에 딱 나올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뭐 없애진 않아요. 이 교재만 봐도 충분히 시험을 100% 커버할 수 있게끔 만들 거고요. 그래서 그 2분의 1 올인원 교재를 가지고 재무, 원가, 정부회계 플러스 핵심 기출까지 해서 2달에 강의를 할 거예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감가상각비가 뭔지, 감가상각비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란 개념이 뭔지, 매출채권하고 매입채무가 어떻게 다른지, 쉽게 말해서 매출채권하고 매입채무 중에 어떤 게 자산이고 어떤 게 부채인지 실제로 처음 하는 사람들 그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면, 차변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대변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 정도만 알 수 있다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시험, 우리 공무원 시험, 국어 공무원 시험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배웁니다.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이론을 정리하고 기출을 풀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독 시킬 거예요. 여기서 물론 이론 문제 해가지고 이해독도 되지만 교재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독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9월까지 할 거고요. 10월에 뭘 할 거냐면 은근히 그 재시생 중에 그 요청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 문제 자기는 되게 계속 틀린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들어갔어도 계산 문제는 다 맞았는데 말 문제가 많이 틀리더라,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말 문제만 따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말 문제랑 OX 기출로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 과정에서 또 다시 한번 회독이 가능하게끔, 이거 뭐 할 거냐면요, 할 때마다 2회독씩 시킬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냥 커리 따라오면 9회독 되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10월에 한 달 동안 말 문제는 OX 기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 12월 달에는 자 2분의 1이 아니라 이제 더 줄입니다. 압축합니다. 4분의 1로. 어차피 이제 여러분이 시험장에 압축해서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는 하루에 1회독을 해야 돼요. 제가 따로 오늘 오후에 특강으로 4시간 만에 1회독 하는 비법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자, 그래서 4분의 1로 압축한 필기노트, 이게 이제 제가 예전부터 수험생들이 저한테 이제 그건 실제로 이건 뭐 새로 만드는 거라기보다는 핵심 이론 요약, 되게 반응이 좋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것만 들고 다녀도 충분히 공부가 돼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4분의 1 필로 그걸로 이론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정리하고 단원별 문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약점부안하고 국가직 동영, 그러니까 동영 모의고사인데 이 약점부안은, 자 동영은 제가 여러분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동영은 뭐냐면요, 약간 뭐
문제풀이 해설강의예요. 그러잖아요. 동영 시험 보게 한 다음에 여기 모여가지고 동영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해설강의거든요. 근데 내가 맞았던 문제를 듣고 있어야 된다고.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추천드리기를 동영은 굳이 여기 와서 안 들어도 된다. 물론 이제 그래도 얼굴 보고 공부하는 게 자기는 집중이 잘 되고 좋더라 하면 와서 들어도 되는데 굳이 저는 그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동영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동영은 뭐 새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동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회계학만 모의고사를 봐서는 안 되고 5개 모의고사, 5과목 모의고사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120분 동안 치러봐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회계학만 풀면 풀리는데 5과목을 120분 동안 풀면 안 풀린다고요. 그래서 시험장 환경하고 똑같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뭘 고민할 수밖에 없냐면 과목별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풀이하는 순서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회계학을 먼저 풀 거냐 나중에 풀 거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험지 받아가지고 그냥 그 순서대로 풀다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전략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영을 하는 건 뭐 모의고사를 보는 건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빵꾸난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전략을 어떻게 할지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와서 듣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동영을 풀다 보면 자꾸 틀리는 부분들이 생겨요. 자기 약점이 파악이 된다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 그 부분만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약점 부화는 주제별로 영상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모든 그 영상을 들을 필요는 없고 절대 제가 온라인으로만 특화시켜가지고 주제별로 나는 자꾸 현금흐름표 문제를 틀리네? 그러면 현금흐름표를 아주 뽀개버릴 수 있게끔 나는 자꾸 오류수정에서 틀려 그럼 오류수정 뽀개버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자꾸 나는 손상차손이 너무 어려워 계속 틀려 그러면 손상차손 뽀개버리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는 손상차손은 나는 이제 완전히 커버됐어 근데 현금흐름표는 계속 걸려 그럼 현금흐름표만 따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강사가 강의하기 편한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우선순위는 그거예요. 어떻게 합격시킬 거냐. 제가 공단기랑 같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제 목표가 세무직, 관세직 합격생의 70%가 내 수업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만들 거다. 충분히 가능하다. 애들만 와서 앉아있게 해주라.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공단계는 그쪽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하기로 했고 저는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약정부하나 국가직 통영을 할 거고요. 마지막 3월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입실 특강을 할 건데 이건 뭐 길게 안 할 거예요. 여기다 이게 뭐 일주일에 4시간이라는 의미지만 4시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험 마지막에는 강사한테 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공부를 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게 있긴 있어요. 3월 달에 저한테 그 전에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때 제가 뭐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시험 막판에 되게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걸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업 들으면서 자동적으로 2회독씩 되거든요. 그래서 2회독 하고 입실 특강은 그냥 이건 2회독은 아닙니다. 1회독이니까 커리큘럼 따라오는 것만 가지고도 9회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전공자나 재시생들한테는 필요했던 커리고 전공자나 재시생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래야 월등한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막 사실은 약간 막 망설이기도 했어요. 왜 내가 무덤을 파고 들어갈까? 이거 하려면 저는 이제 죽거든요. 지금 이거 거의 날 새다시피 하면서 교재 만들고 있고 컨텐츠 새로 구성하고 있고 기존의 기출도 아예 뜯어서 새로 구성을 할 거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원이랑 얘기해서 그걸 이제 무료로 풀 수 있는 건 무료로 풀자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고생스럽긴 하겠지만 근데 뭐 어차피 제가 이걸 하는 건 고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합격생들을 나왔을 때 제가 느끼는 희열이 있거든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합격을 하고 제가 이제 제주에 있다 보니까 세무직 국가공무원 연수원이 거기 있다 보니까 세무직 연수원이 서귀포에 있다 보니까 그 연수 받으러 올 때 이제 연락을 하고 그러면 같이 뭐 밥도 먹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그 친구들 인생이 바뀌는 걸 보면 너무 짜릿해요. 저한테 그러거든요. 자기 인생의 은인이라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독돼서 그런지 많은 합격생들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게 이제 제 목표고 꿈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은 뭐냐 고민을 해서 계속해서 결과를 만들고 있고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계속 고민할 거예요. 계속 고민할 거고 공단기한테
공단계가 이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 저한테 공유를 해줬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계속해서 공유를 해달라. 그거 가지고 전략을 계속 만들어가고, 어쨌거나 너네나 나나, 어쨌거나 목표는 그거 아니냐. 만 합격생을 만들어내는 거. 거기 그 결과 만들기 최선을 다하자라고 합의를 했으니까 한번 믿고 따라와 주시면 1년 뒤에 아마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왜 다른지, 왜 기존에 따라올 수 없는 합격률이 나왔는지 결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믿고 따라와 보시면 1년 뒤에는 저랑 같이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믿고 따라와서 강의장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